지금부터 안토니오 그램시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램시는 수감기간 중 역사와 정치 분석을 기록한 공책을 30개 이상 남겼습니다. 이 글은 감옥에서 공책에 쓴 글이라는 뜻으로 옥중수고, 프리즌 노트라고 불렸고, 그램시의 이탈리아 역사와 국민주의 그리고 그램시가 인식한 마르크스주의, 기타 비판적 이론과 교육, 이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첫 번째,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적 헤게모니, 두 번째, 노동계급으로부터 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동자 대중교육, 세 번째,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찰, 군대, 법률, 제도 등의 정치사회와 지도자층의 자발적으로 또는 비강압적으로 형성되는 가족교육 제도, 노조 등의 시민사회, 네 번째, 절대적인 역사주의, 다섯 번째, 경제적 결정주의 및 여섯 번째, 철학적 유물론 비판입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당면 과제는 파시즘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시즘에 대한 그들의 대체적인 태도는 반동적 부르주아 운동의 또 다른 운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시즘의 운동의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라는 면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람시는 파시즘을 자유주의적 학자들처럼 단순히 서구 문명의 일탈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독점 자본주의의 극단적 지배 형태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해야 할 소시민인 부트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조차도 파시즘을 지지했다는 점은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옥중수고에 의하면 그람시의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는 자본주의 국가의 내구성과 안정성의 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대 마르크스의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전망이 불투해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안정화되는 것에 대해 탐구했다는 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상부주의 이론가 그람시의 더욱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는 고전적 정치경제학자가 빠지기 쉬운 경제적이고 기계주의적 위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람시는 비결정주의적 역사를 지향했습니다. 역사와 사회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가하는 인간의 투쟁, 의지, 참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미래가 그때그때 인간자에 의해 결정되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지향은 사회주의나 그것의 필연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람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양쪽 모두를 비판합니다. 자본주의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은 고전적 사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긴 하나 필연적으로는 붕괴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비해 그람시나 루카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장기간 자본주의는 안정화되고 내구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왜 자본주의는 안정화되고 내구성을 지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루카치의 물화이론도 이런 맥락, 그람시는 정치학적 견지에서 자본주의 지속성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는 1871년 파리 공면을 전후한 혁명적 노동운동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자본주의의 몰락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몰락의 징조를 발견하였으며 반해 그람시는 1871년 이후 혼란 속에서 자본주의가 오히려 안정화되고 확산되어가는 국면에서 버텨갔다고 보았습니다. 그람시는 상부구조의 중요성, 특히나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안정화되어 간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람시의 이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또 한 번 전도시켰다고까지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관념보다는 물질, 상부구조적인 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결을 전도시켰다면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강조하고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 궁극적으로는 물적 토대의 기초를 떠나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보완 확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람시의 주요 개념은 첫째, 정치와 해결, 둘째, 역사적 지배, 셋째, 시민사회와 통합, 인테그럴스틱, 넷째, 유기적 지식인의 역, 다섯, 진지전과 기동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와 해결은 이 정치 또는 지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강제의 측면과 동의의 측면으로 어떤 사실, 어떤 지배도 100% 강제와 100% 동의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진보된 국가입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는 강제기구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와 척추를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그람시는 국가가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국가가 지닌 기능의 복합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람시는 현실주의적 정치 이론을 최초로 정리한 마키아벨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훨씬 더 확장, 발전,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적 자본주의로 발전해 가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국가가 아니라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시대의 국가는 경쟁적 자본주의 시대의 국가로 시장 질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기본적 질서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경제 사회 영역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주도하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로까지 되면 요람의 성공까지 보장해주는 기능과 역할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시민사회를 통해 모든 영역의 활동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헤게모니적 지배를 확장시키려고 독립하였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공적 영역의 대표,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의 대표. 그람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질서가 국가를 매개로 공식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민사회가 국가 영역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이 점점 확대되면 시민사회는 국가의 사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는 모든 의식과 조직에 침투할 정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국가는 통합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측면을 담당하는 부분은 정치사회이고 동의를 창출하는 부분은 시민사회입니다. 그람시는 국가를 강제하는 정치사회와 동의하는 시민사회의 복합체라고 보았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구의 사회과학 속에는 공적 영역의 국가와 사적 영역의 사회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조직화하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바로 이런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침투, 사회 각계 하층의 동의를 창출하면서 헤게모니적 지배를 구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통합국가입니다. 통합국가는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면서 강제하는 독재와 동의하는 헤게모니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헤게몬이라는 개념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계급 동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에게 헤게모니는 낯선 개념이다. 그런 헤게모니를 그람시는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계급적 동맹의 원칙의 선을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지배질서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매개로 기본적 집단과 추정 집단이 융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수순에서뿐만 아니라 지적, 도덕적 수준에서까지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추정 집단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까지 창출해내는 것이 헤게모니입니다. 이 헤게모니는 정치적 강제와 지적, 도덕적 동의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헤게모니는 계급 동맹이지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농민 계급 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융합이라는 완전 통합된 느낌. 헤게모니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단순히 기본 계급의 이익을 추정 세력이나 동맹 세력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집단이 근본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정 동맹 세력의 이익을 수용, 융합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헤게모니 지배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게모니 집단이 되려면 좁은 의미의 자신의 조합주의적 계급적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집단의 이익을 포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헤게모니적 지배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헤게모니 계급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지배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수준에서 출발, 도덕적, 지적 수준까지 통합, 공통의 집단 의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역사적 지배분력이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변형주의, 트랜스포미즘입니다. 수동적 동의이며 수동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기본 집단들이 동맹 집단에 의해 산출되는 능동적 요소, 심지어는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요소까지를 점진적으로 흡수, 그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확장적 헤게모니, 진정으로 다양한 계급의 유화의 폭을 넓혀감으로 마침내 민족적, 민중적 의지로까지 확장되어가는 헤게모니. 기본 계급 집단에 대해서 그람시가 분명하게 않았습니다. 계급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고 집단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경제적 개념만입니다. 기본 계급이라 할 때 경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계급을 들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기본 집단이라고 할 때 사회,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공통의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동일하는 집단이라고 하죠. 이것은 상부구조의 표현입니다. 기본 집단을 통해 나타나는 헤게모니는 그러므로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토대에 형성되는 질서와 상부구조에서 형성되는 질서를 어떻게 집중시키느냐는 문제를 그람시는 애매하게 남겨주었습니다. 기본 계급만이 기본 집단으로서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람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사회와 통합국 인테그럴 스테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계급이 헤게모닉 계급이 되기 위해서 다른 추종 계급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이익과 세계관이 같은 이들이 지도적 집단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도적 집단을 매개로 헤게모니 질서가 확립됩니다. 시민사회에서 기본 계급이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세력의 이익을 이용하여 적합함으로써 헤게모니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국가는 통합국가입니다. 통합국가는 강제적인 정치사회와 동의적인 시민사회가 결합된 국가입니다. 그람시는 서구 부르주아 지배질서가 얼마나 강고하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구한 기간과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진지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중운동으로서 노동계급보다는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을 상당히 한 것입니다. 레닌이나 루카체에게 있어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게서도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람시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한다. 그람시는 지식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통적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 지식인이란 지식, 인간의식, 관념, 사상 등 상부구조 영역을 담당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인은 어떤 형태로든 계급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계급과 독립된 지식이라는 관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부구조가 형성될 때 그것을 옹호하고 전파시키는 그들 나름의 지식인 계급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계급이 가진 집단 의지를 결집하고 확산시키는 특수한 성격의 집단이고, 이것이 바로 유기적 지식인. 전통적 지식인은 유기적 지식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창출할 생산 양식이 붕괴되었음에도 살아남아 건전하는 사회계급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이고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지식인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집단은 이른바 전통적 지식인인 성직자, 문패이다, 예술이다, 철학자들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복하고 융합하기 위해 투자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인을 길러냅니다. 모든 질서는 지도 집단이 나오면 유기적 지식인 집단이 없이 헤게모니적 질서는 창출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에 의해 포섭되거나 계급의 목적에 따라 길러진 지식인들은 지배집단의 대중인 사회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통치의 하위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기본 계급, 지도적 집단의 세계관과 의지를 형성, 결집, 확대시키는 역할, 즉 계급적 지배가 헤게모니적 지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부르주아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것대로의 헤게모니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싸움, 생산 과정에서 노동제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싸움 상황에서 유기적 지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신들의 이익과 세계관을 개변할 자신들의 유기적 지식인 집단을 창출합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은 자기 계급이 새로운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한 것을 전통적 지식인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의 진정한 존재 방식은 대중과 깊이 연결되어 실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유기적 지식인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계급의 이익을 구하는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저항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여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를 파괴시키고 나중에 정치적 부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람시는 유기적 지식인 그룹의 총체가 당이라고 봄으로써 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레닌주의적 전통 속에 서구사회의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레닌주의의 틀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취전과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부르주아 지배질서는 강제기구로서 국가기구를 붕괴시킨다고 해요. 강고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 남아있는 한 부르주아 지배질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혁명적 세력이 강제기구인 국가를 파괴하고 점령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기동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우 핵심에는 국가기구로서 국가가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시민사회가 없이 참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동전으로 당당하게 끌고 들어갈 수 없고 하나하나 참호를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동전이 아닌 진취전으로서 장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전략이 왜 서구사회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공로라고 한다면 1920년대, 30년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들이 논리의 밑바탕에 깔린 경제주의적 해석을 극복하려 했던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입니다. 경제주의적 해석의 특징은 환원주의와 반영주의입니다. 환원주의는 정치, 문화 등 상부구조의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환원시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항한 인물들이 계급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루카치와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를 독자적 자율성으로 갖는 영역으로 인식한 그람시입니다. 반영주의는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적 기구라는 식으로 토대적인 것을 반영하는 기구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허위 의식이고 그 자체는 물질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람시에게 이데올로기는 토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비동적으로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기본 명제에 주요한 수정을 가합니다. 상부구조의 자율성, 이데올로기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물질성, 결정론적 해석을 또한 배제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배제된 어떤 객관적 힘, 관계,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배제합니다. 그람시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투쟁과 노력, 승리와 패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기에 자본주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의 강고한 노동자 계급의 패배를 바라보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적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계론적 과학주의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